고용 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자, 오늘은요 3개 연도를 보는데요. 추징이 2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한 번 추징이 발생하고요. 22년도에 또 한 번 더 추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23년도 올해죠. 3월 6일 날 기획재정부 해석하고도 이게 같이 연결되는 추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자, 사례는요. 자, 20, 21, 22 이 3개 연도를 보겠습니다. 자, 20년도에 19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 5명이 증가, 청년이 5명 증가, 청년 외가 3명 증가, 전체 8명 증가. 따라서 1차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왜? 전체가 증가했으니까. 자, 청년 5 곱하기 1100, 청년 외 3 곱하기 700 하면은 7600. 자, 1차년도 세액공제 7600이죠. 다음요. 자, 그래서 20년도에 자, 7,600만 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요. 이제 21년도가 됐습니다. 21년도는 보니까요. 자, 20년도하고 비교하죠. 청년이 2명 감소, 청년 외가 2명 증가, 전체는 변동 없음. 자,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21년도 1차년도 세액공제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왜? 전체가 반드시 증가해야지 1차년도 세액공제 되죠. 따라서 1차년도 세액공제 NO. 2차년도 세액공제 됩니까? 되죠. 왜? 전체 고용이 유지만 해라. 그러면은 20년도에 받았던 거 한 번 더 받자. 2차년도 세액공제 가능하잖아요. 자,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역을 보라 그랬죠. 청년이 마이너스 2잖아요. 청년이 줄었잖아요. 이건 우리 법에서는 이 청년분에 대한 2차년도 세액공제는 안 된다라고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청년 외 거 이때 받았던 3 곱하기 700 있잖아요. 이것만 공제를 받아라. 이게 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3월 6일 날 해석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문제는 직전 연도 비교 청년이 감소했는데 전체 고용이 유지가 되었다 또는 증가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청년분에 대한 이때 5명분에 대해서 공제 받았잖아요. 그 5명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줄게. 단 1,100만 원이 아니라 700짜리로 해줄게. 이게 기획재정부 3월 6일 날 변경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700으로 갑니다. 그래서 3,500 합치면 5,600만 원을 2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징 문제가 발생하죠. 왜? 청년이 줄었으니까. 청년이 줄어들면요, 이건 청년분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법 여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추징 2번으로 이제 지금 저는 이미 그 마음대로 제가 붙였어요. 자, 전체 숫자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체가 마이너스 아닌 경우. 자, 이거는요,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이 감소했다. 이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추징 2번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그래서요, 요 2가지 경우죠. 네, 전체는 변동이 없는데 또는 전체가 증가했거나 청년이 감소한 경우. 지금 우리 사례는 요거죠. 요거. 자, 이걸 갖다가 저는 추징 2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요, 아주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심플합니다. 자, 직전 연도 비교해 가지고 청년이 몇 명 줄었니 이겁니다. 자, 2명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1,100만 원, 이건 700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100 마이너스 700 이렇게 계산하라고 법에서는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자, 청년이 2명 감소했죠. 2를 넣죠. 그런데 한도가 있다 그랬죠. 최초 연도에, 즉 20년도에 청년이 5명이 증가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공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5를 한도로 해라. 예, 그래서 둘 중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2죠. 자, 1,100 마이너스 700이죠. 곱하기 그러면 이제 800만 원. 800만 원이 추징금액이 나옵니다. 자, 전체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0년도에 1차 년도 세액공제 7,6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차 년도 세액공제, 자, 눌러보시죠. 안 되죠. 왜? 전체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증가하지 않았다. 자, 2차년도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청년이 감소했으면은 기존의 법은요, 청년분에 대한 2차년도 세공제는 없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해석이 바뀌면서 좋다. 한 사람당 700씩 청년분에 대해서도 한 사람당 700씩 공제해 줄게. 그래서 5,6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액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징금액 800을 빼야죠. 5,600 마이너스 800을 한 그 금액만 이제 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이제 문제는요. 3차년도 22년도입니다. 자, 21년도하고 일단 비교를 먼저 할게요. 자, 청년이 한 명 늘었죠. 자, 청년 외에는 4명 감소죠. 전체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면은 22년도 입장에서 1차년도 세액공제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2차년도 세액공제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3차년도 세액공제, 자, 이거하고 비교하면요. 자, 20년도하고 비교하죠. 이것도 마이너스 3이잖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따라서 1, 2, 3차년도 세액공제가 전부 다 안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추징밖에 없다. 자, 추징으로 가시죠. 자, 추징은요. 자, 일단은요. 3차년도가 되면은 이건 일단 무시하시고요. 자, 추징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1차년도하고 비교를 하라 그랬죠. 자, 전체가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비교해서 추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8, 7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에 18이죠.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18, 5죠. 마이너스 3이죠. 자, 이렇게 청년이 줄고 청년 외도 줄고 전체도 줄고 이건 제가 추징 1-3으로 제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계산 방식이. 청년 한 명당 1,100만 원, 청년 외 한 명당 700씩 곱해가지고 그냥 추징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데요. 이제 만약에 20년도, 22년도니까 이게 1차년도하고 3차년도 비교해가지고 추징할 때는 법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호입니다. 2호. 2호에서 규정을 하는데요. 내용은 뭐 심플해요.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20년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청년이 몇 명 줄었니? 청년 외가 몇 명 줄었니? 거기에 대해서 청년 1,100만 원, 청년 외 700만 원 이렇게 추징을 하면 되는데 조심하실 거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뱉어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년도, 21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때 추징하고 이때 추징하고 두 번을 추징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뱉어내라.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요. 자, 일단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3차년도가 됐습니다. 자, 20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해가지고 추징하는 그 작업을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눌러보시면요. 자, 20년도에 19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늘었잖아요. 아까 우리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 요 두 칸만큼 1차년도 세공제 받았죠. 자, 21년도에는 또 전체가 늘어났으니까 21년도 기준으로 또 1차년도 세공제 발생하죠. 얼마입니까?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이죠. 요거하고 요거 차이. 그 다음에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 전체가 고용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 금액 한 번 더 받는 거. 그죠? 2차년도 세공제. 이렇게 한 번 받고 두 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22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하니까 요거. 자, 추징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죠? 이것만큼은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두 번 받았잖아요. 언제? 요때 한 번 받았죠? 그 다음 또 한 번 더. 그렇죠. 받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대충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가시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주 복잡하게 그렸는데요. 아주 심플해요. 자, 일단은 22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가지고 자, 1명 감소, 2명 감소, 3명 감소 돼 있잖아요. 따라서 1명분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을 곱하면 됩니다. 왜? 청년이니까. 이때 한 번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한번 받았죠. 그런데 이때는 5 곱하기 700으로, 즉 2000년도 세액공제 700짜리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100, 1 곱하기 700 이렇게 한 번, 두 번 추징을 하면 되겠죠. 이때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청년 외는, 이건 청년이고 청년 외, 이거는 이때 한 번, 그리고 이때, 그리고 두 번이죠. 곱하기 7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명 곱하기 두 번 곱하기 7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요. 그럼 뭡니까? 자, 청년에 대해서는 20년도분에 대한 추징은 한 명 곱하기 1100 곱하기 한 번, 그리고 21년도는 이제 700만 원짜리로 우리가 세공제 받았으니까 뱉어낼 때도 700을 뱉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700 곱하기 한 번, 청년 외에는 2명 곱하기 700 곱하기 두 번이죠. 네, 요거 두 명입니다. 청년 외 두 명에 대해서 추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20년, 21년 700만 원씩 두 번 받았잖아요. 청년회는.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4,600. 예, 4,600을 추징을 하자. 예. 자, 전체 표를 가겠습니다. 자, 21년도에 7,600만 원 1차년도 세액공제. 22년도에 자, 1차년도 세액공제는 안 된다. 그죠? 전체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전체 고용이 유지가 되었고 청년이 감소한 사례, 그러나 청년분에 대해서는 한 명당 700만 원씩 2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았죠. 그래서 5,600만 원 2차년도 세액공제, 추징 800만 원 나왔고요. 23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안 됩니다. 2차년도 안 돼요. 3차년도 다 안 됩니다. 왜? 고용이. 자, 1차년도는 고용이 감소, 2차년도도 고용이 감소, 3차년도도 고용이 전체 감소. 그래서 전부 다 안 돼요. 대신 추징이 4,600만 원. 방금 계산한 금액. 그래서 4,600만 원 추징을 하게 생겼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하나도 공제 못 받고 세금을 4,6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사장님 들어 누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서식을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개인은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추가납부세 계산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했죠. 자, 보시면요. 요 3번에 보면은 공제감면세에 대한 추가납부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찍어 넣으면 됩니다. 3,900, 예를 들어서 3,900이다. 추징 금액이. 그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합쳐 가지고 이제 한 4,400 정도를 이제 추가 납부한다. 뭐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은 이제 소득세 신고서에 요 추가 납부세액이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적어 가지고 추가로 납부를 하면 되겠죠. 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법인도 마찬가지로 추가납부세 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에 여기 보면은 그대로 이건 수동으로 찍어 넣으면 돼요. 금액을 갖다가. 네. 그래서 법인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뭐 심플하죠? 예. 그래서 심플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신경 쓸 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Just a moment.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법하고 지금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자, 뭔가 하면요. 가시죠. 자,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1차년도, 2차년도에 이런 식으로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1호 가 2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징 1-3 사례에 대한 이제 추징 방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청년이 감소, 청년 외가 감소, 전세 감소 이 사례입니다. 자, 청년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1,100만 원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1,100만 원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 외는 뭐 700만 원씩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겁니다. 자, 추징을 할 때에 청년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을 추징하라라고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1차년도, 2차년도 추징할 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하고 3차년도를 추징할 때는 이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2개 연도만 놓고 봤을 때는 청년에 대해서는 1,100을 추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사례는 뭡니까? 21년도에 2차년도 세액공제 받을 때 청년이 감소해가지고 한 사람당 청년 한 명당 700씩 공제를 해줬잖아요.
그죠? 700씩이죠. 따라서 한번 눌러보시면요. 법조문에서 청년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할 때는 700에 대해서 추징하라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1100에 대해서 추징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22년도, 20년도 비교하니까 자, 한 명이 줄고 두 명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번 추징, 이때 한 번 추징. 아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청년에 대해서 추징을 할 때는 1100만 원 추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우리가 700만 원짜리로 혜택을 본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엄격하게 법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추징 한번 하고요. 이건 추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추징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요거 한 번, 그죠? 이건 하지 않고, 그죠?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그다음요. 이거 없다 그랬죠. 추징 안 한다 그러니까 추징을 할 수 없잖아요. 법을 엄격하게 보면은 청년에 대해서는 1100을 추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때는 1100만 원짜리 혜택을 본 게 아니잖아요. 혜택을 볼 때 1100만 원짜리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추징할 때도 1100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추징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청년에 대해서는 한 명 곱하기 1100 그리고 한 번. 청년 외에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3,900이 나옵니다. 3,900만 원. 아까는 4,600이었잖아요. 얼마 줄었습니까? 700이 줄었죠. 그죠? 예, 그 다음요. 자, 그래서, 눌러보세요. 계속 쭉 끝까지 누르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아까는 4,600을 추징했는데 한 번 더 눌러보고, 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그렇죠. 자, 우리가 논리대로 가면은 4,600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700만 원짜리 혜택을 받으니까 뱉어낼 때도 700만 원짜리로 뱉어낸다.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법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아니다. 혜택 볼 때 1100을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뱉어낼 때도 1100짜리를 뱉어내라고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700 혜택 본 거, 요 세액공제는 추징할 수가 없다. 예, 엄격하게 법을 엄격하게 보면은 이제 3,9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4,600 갑니다. 그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4,600으로 계산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추가 납부세 계산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4,600을 이렇게 찍어 넣으면 되죠, 뭐. 그죠? 그런데 법이 아직까지 이게 왜 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결국에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예, 3월 6일 날 나온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서 이게 법 조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논리대로 가는 게 좋겠다. 예, 저는 논리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